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시장 상황들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0.16%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코스닥 지수가 1.9 정도 상승했지만 로봇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이 전체적으로 로봇 AI가 10% 상승했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네이버, 더존 비전, 카페 입사가 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8%.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집단적인 급등을 기록했던 반도체 6.5%, IT 서비스, 요즘 엠노가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 잘 움직이고 있는 기계 이런 순위라 볼 수 있고 좀 부진한 쪽은 이제 운송주들, 그다음 대왕고래가 일단 무산됐죠. 그러면서 대왕고래도 무산되고 유럽의 원전도 일단 무산되는 양상들 부분들로 인해서 에너지 주식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개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바이오, 제약 바이오 등등은 고만고만한 수준 정도. 지난주 보면 주 후반 2월 3일이 이제 시작일이고 주 후반으로 가서 로봇, 인터넷, 반도체는 이제 금요일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로봇 AI가 시장의 중심축의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을 한번 보면 예, 일주일간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0.1%, 0.18%, 코스닥 2%, 다우, 나스닥, S&P는 공이 이제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일본 니케이 225가 마이너스 1.9, 한 2% 정도 빠졌고 상해 지수 2.3%, 대만 3.4%. 그러니까 특히 중국은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킹소프트가 4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지난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로봇을 넣으면 예, 해외 지수는 일단 빼고 보면 로봇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다. 로봇이 10%, 그다음에 인터넷 8.3%. 시장 대비해서 로봇 AI가 시장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주 후반에 이제 올라왔죠. 주 후반에 올라오면서 6.5%. 바이오 볼까요? 바이오는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바이오는 움직임이 좀 부진한 양상들이 보였고 에너지 마이너스 2.9%. 지난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뭐가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로봇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지난주에 클로봇. 클로봇은 사실 로봇을 움직이는 그 소프트웨어죠. 로봇과 시메스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클로봇이 67%, 시메스가 37%, 그다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37%, 그리고 AI 관련된 바이브 컴퍼니 35%, 해성 에어 로보틱스 34%, 의료 AI죠. 딥노이드 32%, 그다음에 솔트룩스 20%. 솔트룩스는 따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로봇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인터넷 한번 볼까요? 인터넷은 숲이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여성 방송으로 가고 있다 아무튼 실적이 좋아진다. 그 VJ인가요? 어떤 여자분이 주가 올라라라고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 되고 그러면서 숲이 많이 올랐습니다. 카페24, 더존비전 다 저희 매매폴드에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가장 대장은 네이버죠. 네이버는 차분하게 움직여준다. 4%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고객의 탁금은 현재 53조. 지난 연말에 그 구정 연휴 때, 설 연휴 때 자금들이
MF 자금이 좀 빠져서 MF 자금들이 좀 빠졌다가 고객에 따라 넘어왔다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MF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신용 반대 매매는 뭐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현재 신용도 미비하고 길게 보면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놓여 있다. 반대 매매는 일평균 반대 매매 규모가 50억, 6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가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대형 IT들 중에서 3,400억.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6,120억. 일주일간 순매도가 6,120억인데 하이닉스 3,400억. 그다음 이제 기계죠. 현대로템이 1,800억. 주 후반에 많이 샀습니다. 현대로템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로템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날 대규모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분홍 핑크색이 외국인이고 그린이 이제 국내 기관인데, 외국인이 2월 6일 날 110만 주, 2월 7일 날 12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았죠. 그리고 국내 기관은 2월 6일 날 목요일 날 95만 주 순매수를 하면서 근자에 보기 드문 강도 높은 매수를 현대로템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보면 1년, 2년 놓고 봐도 외국인들이 작년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6개월간 비교해 볼까요?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550만 주, 국내 기관이 290만 주. 이거 뭐 다 개인이 매도한 거겠죠, 그죠?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네이버가. 그래서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움직임이 있는데, 2021년도 당시 기억납니다. 이게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인 저항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해서, 이때 아마 그때 제가 장중 방송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움직여주고 카카오도 회복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오픈AI의 샘 울트만 CEO랑 비즈니스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오픈AI가 이제 탑재되면서 이런저런 좀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협력 어떤 부분들이 발표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게 나타났고요. 외국인들도 지난 한 주 동안 꾸준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410억 매수를 했다. 그리고 두전비전도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죠. 계속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따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10만 원까지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지난해 3만 4만 원대부터 제가 매매폴드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매는 크지 않은데 국내 기관들, 결국은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절대적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비중보다 국내 기관들의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게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 거고,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아까 6,120억, 6,120억 순매도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3,800억입니다. 삼성전자 지속적인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월 달부터,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이 핑크 영역이 외국인들의 매매인데 지속적인,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이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억 7천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기관은 2천만 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매도
현대차도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도 동반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속적인 순매수 하에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일렉트로닉인데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국내 기관들은 매도를 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시세가 좀 이제 억눌려지는 시세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지난주에 100억, 1000억 외국인들이 HD 현대일렉트로닉 1000억 정도 순매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을 볼까요? 국내 기관은 네이버 순매수가 1등이다. 840억. 그리고 현대로템. 시황폴드에 그 기관 동향 색깔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그래서 색깔별로 봐서 어느 쪽이 좀 매수세가 좀 형성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색깔을 동일하게 금융주들은 이런 색을 주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랑. 매도도 마찬가지죠. 볼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어느 쪽이 매수가 많고 어느 쪽이 매도가 많구나 라는 게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운송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의 매매 비중은 현저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는 국내 기관은 매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자, 매수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고 현대로템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한 종목이죠. 같이 매수한 종목.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4위로 아직 4위인가요? 시가총액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자, 국내 기관들을 일단 봤고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압도적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많이 730억. 그럼 클로버도 170억. 규모가 작은데 시가총액 4천억인데 170억. 시메스도 시가총액 4천억인데 80억.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다. 시가총액 규모가 벌써 이제 8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7조 9천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PSR을 얼마인가 볼까요? 이건 재무제표가 없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카페24. 카페24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 6월달부터 매매폴드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55,000원대 매도를 일단 올려드렸고 55,000원 넘었었습니다. 55,000원대에서 굉장히 공방을 펼쳤는데 그 가격을 일단 넘어선 상태고요.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압도적이니까 20조.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이죠. 알테오젠이 예전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이 벌써 이제 7조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7조 원 이상. 알테오젠의 세상이다. 아무튼 지난주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았던 한 주간에 있어서 매도가 가장 많았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 매수죠. 매수 참. 색깔을 이렇게 놓으니까.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알테오젠을 지난 한 주 동안 7,100억, 710억 매도를 했고요. 매수도 바이오가 많습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최근에 꾸준하게 지난해 20만 원 넘어서서 막 치고 가는 것처럼 작년 여름에 했다가 다시 10만 원을 잠시 깼죠.
잠시 깨고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알테오젠에 버금간다는 얘기들을 업계에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죠. 실질적으로 여기 리가캠 바이오, 옛날 레고캠 바이오 시세가 꾸준하게 나고 최근에 이제 좀 쉬어가던 ABL 바이오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많이 탈락했을 겁니다. 상당히 탈락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시세는 국내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많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인터넷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로봇 AI 중에서 이건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메스, 클로봇 그렇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난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얼마 샀나요?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까 6,120억 매도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2,930억 순매수했고 국내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에 2,600억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590억 매도를 했네요. 개인을 볼까요? 개인은 항상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많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살 돈으로 네이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 플러스 코스닥 시장에서 743억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뭘 제일 많이 매도했느냐? 많이 오른 걸 매도했죠. 카페24 650억.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450억. 시메스, 루닛, 그러니까 올라온 종목들. 매도는 보면 개인들의 매매는 매도는 보면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요. 매수는 대체적으로 내린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죠. 늘 그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개인들은 매수 종목, 저기 하락 종목 중심의 매도는 상승 종목 중심의 매도, 상승률이 큰 종목 중심의 매도. 그러다가 가끔 이제 테마성 종목들 쪽으로는 뭐 그와 관계없이 매매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2,521포인트인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업종별 그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형 IT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줄었고 반도체가 주 후반에 다시 회복하는 양상들, 주 초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양상. 디스플레이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필옵틱스부터 시작해서 그 일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일기판과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또 이녹스 첨단 소재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핸드셋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도 그렇고 동원아이텍도 지금 시세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로봇이 지금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볼까요? 데이터가 길어서 2003년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원대에서 15만원대 올라가는 그 구간 이후에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어제 매매폴드에도 한 종목 올려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아까 로봇까지 봤죠. 2차전지는 아직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거래가 아직 생성 안 되고 있다. 가격은 하단을 확인한 상태거든요. 가격은 하단을 확인하고 다져가고 있는 중이나 아직 거래가 안 붙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만 붙어지면 뭐 치고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통신주들의 거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HFR, 솔리드 등이 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테크 등등 AP 위성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있고 IT 서비스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의 거래가 없었던 한 5년간 볼까요? 자, IT 서비스를 보면 예, 지금 현재 거의 거래가 없는 아주 그런 수준인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IT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 딥시크로 인해서 그때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을 때 딥시크로 인해서 AI 활용이 이제 본격화되는 저비용에 의한 활용이 본격화될 때 가장 유리한 업종은 로봇과 자율주행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올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얘기들만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면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아가는 상황이었고요. 인터넷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거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시세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카페24 더존비전이 영향을 미쳤고 지난주에는 카카오까지 카카오 네이버 다 게임 미디어는 아직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들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시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고요. 은행 정권 보험은 사실 뭐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제한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기타 금융이 이제 뭐 최근에 이 비트코인 움직일 때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는데 얘네들은 워낙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별로 매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기타 금융 지주에서도 지금 최근에 하나그룹, 두산그룹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아직 좀 부족하죠. 자동차도 시장에서 좀 안 따라주고 있다. 운송주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다. 건설주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사항은 아니다. 조선주가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지난해부터 가장 강하게 아주 탄력적으로 시장에 온 관심을 다 받고 강한 레이팅을 보였죠. 슈팅도 나타났고 그러나 거래가 좀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기계는 지금 돌아가면서 조선 기자재와 그다음 방산주들 그리고 지난주는 현대로템 호실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들이고요. 철강금속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좀 약화되고 있죠.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는 특히 이제 대왕거래 관련된 가스 시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원전, 그다음 태양광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 포진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그런데 지금 좀 약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화학주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제유가 70불대에서 화학주에 대한 어떤 기대는 어렵다. 유통주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료가 지난주에 이제 삼양식품부터 시작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죠. 지난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에 삼양식품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상위에 지난주에 국내 기관들 볼까요? 국내 기관들도 삼양식품의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거를 기관보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음식료까지 했죠. 의복은 아직은 뭐 별반 의미가 없고요. 의료기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상태가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 부진하다. 제약주도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래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확 줄어들고 있다. 바이오도 지난주 금요일 좋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는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주보다는 바이오가 그래도 힘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화장품은 많이 줄었죠. 화장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일단 좀 지켜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수의 움직임이 사실 지수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걸 이제 제 시황 폴더에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주도주 차트, 주도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강화되는 건데 이 부분이 강화될 때가 이제 실제 돈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도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길게 놓고 볼 때. 예, 한 15년 정도, 지난 15년 동안인데 이게 만들어지는 구간이 소위 돈이 되는 시장인데 돈이 안 되는 시장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올 작년 연말 사실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시장이었는데 계엄을 인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딜레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중심에 나서는 종목들이 어디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로봇이죠. 로봇 AI니까 이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단순하게 짧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고 최근자에 가장 화끈하게 움직였던 게 2023년도 로봇 AI 2차 전지였죠.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때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기간을 좀 길게 하면 조금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자, 2023년도에 에코프로인데 이런 현상들이 올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로봇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로봇이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요. 이거는 최근 3년을 좀 더 길게 볼까요? 자, 지난 2020년부터 봐도 아직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2년 20%, 최근 1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죠. 6개월, 3개월. 근데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2023년도에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2차전지 움직임들이 이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결국은 로봇을 움직이게 되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AI고요. AI가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서 이제 활용 영역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로봇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캠트로닉스 그다음에 칩스앤미디어 가온 칩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SOS랩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다 센스 쪽이니까 동원하나텍도 마찬가지 쪽에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자화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어제 올려드렸던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잘 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
이 중에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장은 점진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은 극히 제한적이죠. 예, 지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극히 제한적인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자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거래대금을 봐도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바닥인 상태잖아 아직. 지난번에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바닥권에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이 괴리가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지금 녹화로 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요 끝나면 올려드리고 요 끝나고 나서 시세 트래킹 종목 체크하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